궁금함이 있어야 되는데 상대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요, 궁금함이 없어요. 그냥 옆에 있어도 대면대면해요. 상대에 대한 관계 욕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궁금해할지도 없어요. 관계 욕구가 없으니까. 그분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질문을 애우셔야지. 영화는 뭐를 좋아하시나요? 무슨 장르를 좋아하시나요? 뭐 최근에 본 영화는 무엇일까요? 최근에 본 책은 무엇일까요? 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을 방어 기제를 안 살리면 호감 아닌가요? 그죠? 방어 기제를 안 살린다는 건 수용하고 그대로 인정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죠. 인간관계에. 그러면 수용하고 인정한 거는 뭐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집에 그냥 빨리 들어가서 쉬나 봐요. 뭐 이런 거. 약간 이 사람의 어떤 계열과 평가, 뭐 친구들 잘 안 만나나 봐요.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뭐는 싫어해서 안 드시나 봐요. 편식을 좀 하시네요. 뭐 이런 거. 호감 가겠어요? 아, 나를 평가하고 있다라고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아, 파는 어떤 맛이 싫은 거예요? 뭐 이런 거 물어봐도 돼요. 그래서, 아, 미끌거리는 느낌이 싫어서요. 그래서, 아, 그럴 수 있겠어요. 인정하면 되죠. 내가 그 사람 입맛이 아닌데. 근데 우리가 많이 관여하려 들 때, 그러면 첫인상이 좋을 때를 느끼면 나를 있는 그대로 조금 인정해 줄 때요. 근데 내가 막 썩소로 있는데 날 인정해 줘요. 그러면 그 사람도 별로고 나도 별로겠죠. 그러니까 내가 온도나 이런 오해도가 없이 호감과 신뢰도가 좋은 모습으로 그걸 인정해 주는 사람이 좋은 거겠죠. 저는 힘줄 때 힘 뺄 때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냥 커피향처럼 흘러갈 수 있는데 무슨 요리처럼 커피를 낸다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스몰 토크는 힘이 빠진 대화잖아요. 그럼 힘이 빠진 대화가 왜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우리는 뭐를 대화하려고 그럴 때 뭐를 못 하시는 분이 있냐면 상대를 궁금해 여기지 않아요. 상대를 궁금해만 여겨도 질문할 게 많아요. 선생님 셔츠를 굉장히 자주 입으시더라고요. 셔츠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선생님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책 보더라고요. 그거 책은 어떤 게 좋았어요? 궁금함이 있어야 되는데 상대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요, 궁금함이 없어요. 그냥 옆에 있어도 대면대면해요. 상대에 대한 관계 욕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궁금해할지도 없어요. 관계 욕구가 없으니까. 그분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질문을 애우셔야지. 영화는 뭐를 좋아하시나요? 무슨 장르를 좋아하시나요? 뭐 최근에 본 영화는 무엇일까요? 최근에 본 책은 무엇일까요? 키게 되는 거죠. 그 티키타카가 A 다시 안 오죠. 그 뭐예요? 그 사람이 말한 워딩에 궁금함이 또 안 붙어요. 거기서 궁금함이 붙어야죠. 저 무슨 책 봤는데요? 라고 하면 저 그 책 모르는데 뭐가 좋았어요? 라고 묻더군. 줄거리는 뭐였어요? 아, 그랬구나. 근데 그런 비슷한 책이 있는데 뭐 어떤 부분에 문체가 좋았어요? 뭐 이렇게 궁금함이 없는 거예요. 궁금한. 상대한테 호기심이 있는 거. 왜 저희가 미학의 발달은 경탄이었어요. 경탄을 하면서 막 학문이 발달했어요. 치고 나가는 이 경탄과 호기심이 없다면 사람을 어떻게 발견하고 성장하고 알아가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미학을 발달시킨 것도 경탄에서 일어난 건데 사람에 대해서도 감탄도 할 줄 알고 거기서 궁금함도 일으키고 호기심이 지식을 만들었잖아요. 호기심을 일으켜야 그 사람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 사람이다. 뭐를 좋다 안 좋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경탄과 호기심을 없애면요, 타인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없어요. 많이 감탄하세요. 네, 이렇게. 그리고 많이 호기심으로 질문하세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17이 자신의 감정을 못 알아차려요. 한국에서 보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안하고 고마운 표현을 못해요. 근데 자기 감정은 풍부한데 표현을 못하는 사람은 옆에 안 두고 싶어요. 우리는 표현을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 표현을 잘하는 사람, 봄, 여름, 가을 계절을 잘 느끼는 사람, 그걸 다 표현해낼 줄 아는 사람이 저는 가장 매력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용기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욕망으로 솔직해도
이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 만큼 자신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나에겐 당신이 진짜 중요해.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용기가 있는 사람이 저는 옆에 두면 좋은 사람, 멘탈이 정말 건강하고 밝은 사람, 그 사람하고 대화할 때 다시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개입하지 않고 조언하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근데 좋은 질의를 하려고 하시고 철학적으로 자꾸 경계를 짓는 생각을 하시고 그걸 표현을 거기까지만 하셔야 돼요. 거기까지만. 이게 지인과 타인 모두에게요. 이런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게 저는 사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좋은 거. 왜 인정하고 격려하는 게 좋을까요? 충조평판, 비난은 당연히 피해야 되고요. 우리가 나를 불안하게 하고 안전하지 않게 하고 건강하지 않게 하는 대화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안전한 대화를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나에게 안전한 사람이야 라는 인식을 계속 서로가 줘야 돼요. 이제 의식적으로 당연함이에요. 당연하면 미안할 때 미안하다 안 하고 고마울 때 고맙다고 안 하고 모든 인간관계는 미안하고 고마움을 표현 안 하면서 깨져요. 그래서 오래 갖고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걸 하셔야 되고 절대 금지해야 될 거는 내가 널 많이 알아 라는 말을 하지 마셔야 돼요. 사람은 성장하는 도구라고 했잖아요. 철학적으로 제가 철학과 수업을 대학교 때 들을 때 뭐라고 하냐면 사람에게 가장 큰 난도질을 하는 건 가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부부간에도 자기야 내가 자기랑 산 세월이 30년이야. 내가 자기를 몰라? 모른다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모른다고 철학적으로 생각하시고 어느 날 이 순간에 이 사람이 떠날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시고 무슨 행복을 무기한 뒤로 미루는 행위들을 하지 마셔야 돼요. 정말 오늘을 사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철학과에서 제가 수업을 들을 때도 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 내가 탁자에서 혼자 밥을 먹어야 돼요. 원래. 근데 그 앞에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줘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될 당위적 이유는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상대가 떠나도 되는 거잖아요. 내가 버림받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하지 않은 태도,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경계선을 함부로 안다라는 말, 자기야 이거 안 되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소소한 갈등이 왜 생기냐라고 하면 그 현상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타인을 볼 때 일상의 현상들이 어떻게 보냐. 이 사람이 원래 여기다 물건을 안 둬. 근데 여기다 뒀어. 그러면 자기야 왜 여기다 물건을 뒀어? 막 이런 거. 혹은 이 사람이 원래 이만큼 거칠게 운전을 안 하는데 오늘따라 자꾸 조금 집중력이 약한지 좀 거칠게 운전을 해. 이렇게 운전하지 말라고. 이게 비난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대화예요? 안 되죠. 그러면 누군가를 현상을 봐보세요. 내 남편이 늘 그렇게 못된 짓을 하나. 그게 아니고 대반 맥락 있게 이렇게 행동하는데 어느 날 미처 배려 못하고 어느 날 미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걔를 맥락적으로 너는 원래 그래라고 얘기하면 되게 서운해져요. 그러면 싸움밖에 안 되고 어떻게 돼요? 너무 익숙하니까 너가 너를 나처럼 똑같이 여기면서 네가 바뀌었으면 좋겠어 라고 서로의 것을 존중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강요가 난무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조언이라고 그게 너를 보호하고 너의 안전을 걱정하는 엄마 같은 마음이라고 얘기하죠. 이 양면적인 과도한 뭐 걱정이나 염려나 사랑이란 이유로 모질고 넘어오지 않는 그 선을 안 지키면 건강한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분리를 해야 되고 그 분리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언어로 표현돼야 돼요.